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이방향 슬라브, 그쵸? 보가 있는 이방향 슬라브, 투웨이 슬라브라고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그죠? 단변 방향에 대한 장변, 단변 길이에 대한, 슬라브의 단변 길이에 대한 장변이 2 이하, 그쵸? 여기는 밑골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2 이하인, 그쵸? 어떻게 보면 정사각형에 가까운, 그쵸? 이거를 우리는 이방향 슬라브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방향 슬라브의 이제 배근법, 그쵸? 전형적인 배근법을 얘기하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둥이 있고요. 기둥이 있는 그 뭐죠? 거더가 있어서, 그쵸? 거더가 이렇게 있고, 이 거더에 지지되는, 그쵸? 장방향의 슬라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원웨이 슬라브에서 설명드렸듯이 배근은 비슷합니다. 그죠? 배근도가 비슷하죠? 그런데 이 배근도는 전 어떻게 보면 단변 방향으로도 힘이 흘러가고 장변 방향으로 힘이, 그쵸? 두 방향으로 힘이 흘러간다는 거, 그쵸? 이것만 다른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단변 방향의 주철근 뿐만 아니라 장변 방향으로 배치되는, 그쵸? 배력근이라고 불렀죠? 배력근도 역할을 한다. 그쵸? 이것만 좀 다른 거죠. 그쵸?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일방의 슬라브의 배근법하고 좀 다른 거는 여기 보면, 단변의 그 주열대 구간, 이거는 아까 4분의 1이라고 그랬죠? LX의 0.25L 구간은 똑같아요. 그쵸? 여기 주열대 구간이, 그쵸? 똑같죠? 똑같은데, 요 장변, 그죠? 장변 방향 쪽의 주열대가 아까 뭐라 그랬죠? 주열대가 여기서는 아까 원에서는 그 0.5 LX1이었죠. 그죠? LX1. 근데 여기서는 0.25 LY1. 그쵸? 여기 LY1이에요. 그쵸? LY1. 그쵸? 여기 좀 달라진 거죠. 그쵸? 장변 방향의 그 주열대 구간이 좀, 그죠? 구간이 좀 달라졌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그러면 0.25LX냐? 이 기준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주열대 구간에서 그 우리 KDS 142070의 부록4에 보면, 장방향 슬라브 설계용 개수라고 해서, 보통 우리 실무에서는 장방향 슬라브의 모멘트 개수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주열대라는 요 구간, 주열대라는 장변 방향을, 0.25 LY1이라고, 예, 거기서, 그 설계법에서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준해서 어떻게 보면 실무에서 많이 쓰는 보가 있는 이방향 슬라브의 설계법 중, 그쵸? 모멘트 설계 개수법에서 제시하는 그 주열대 구간이 0.25 LY1이라는 거,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설계법이라는 게, 그쵸? 설계법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설계법이라는 게 구조 설계의 슬라브 설계법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방향 슬라브, 그죠? 이방향 슬라브에 이제 보가 있는 이방향 슬라브는 주로 실무적으로 보면 여기 설명했듯이 뭐 저기 장방향 슬라브의 그 휘모멘트, 그 모멘트 개수법을 많이 쓰고 있고요. 이 밖에도, 그죠? 보가 있는 이방향 슬라브도 등가골조 해석법이 있어요. 그리고 직접 설계법이 있고, 그렇죠? 뭐 그 다음에 또 때로는 유한요소 해석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메쉬로 판을, 그렇죠?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해석적으로 이거를 거기 이제 구현을 해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뱅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잡아서 그걸로 설계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설계법은 어쨌든 구조 설계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굳이 여기서 말하는 이 개수법에 의해서 이거 제시한 값을 굳이, 그죠? 예, 따를 필요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또 실무하시는 분들은 또 예전부터 또 내려왔던 그 관례들 있잖아요. 슬라브 배근법의 이제 관례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그 0.25 LX1 요거랑 똑같은 값을, 그쵸? 똑같은 값을 쓰기도 합니다. 많이.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의 문제고, 그 이런 주열대 중간대 그 구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설계자의
설계 의도, 그렇죠? 설계 의도와 경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기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기도 하고, 단지 이제 어떻게 보든 간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슬라브의 안전성, 사용성, 그렇죠? 뭐 이런 거에, 그렇죠? 만족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왕이면, 그렇죠? 또 시공성, 그렇죠? 그리고 시공 편의성, 그 다음에 경제성,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만족하는 거 되기 때문에 어떻게 맞다 틀리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다르다, 그렇죠? 다르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구조를 보는 시각도 다른 거죠. 그렇죠? 그게 다르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열대 개념은 어쨌든 이 방향 슬라브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요렇게 보기도 한다. 그렇죠? 한다는 거. 그래서 보면 요런 아까 계속 또 설명드리면 브로4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폭이 패널 폭의 2분의 1이고, 그렇죠? 2분의 1이고 패널의 중앙선에 대하여 대칭이며, 그렇죠? 그리고 고려하고 있는 휘 모멘트 방향의 평행으로, 그렇죠? 평행으로 전체 패널에 걸쳐 있는 것을 우리는 중간대라고 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주열대 구간을, 그렇죠? 기둥의 근처에 있는 주열대 구간, 그리고 중간대 구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폭이, 그렇죠? 폭이 패널 폭의 2분의 1이고, 그렇죠? 중간대의 외측에 4분의 2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는 이거를 주열대라고 한다. 그래서 주열대, 중간대의 개념을, 그렇죠? 사실 주열대, 중간대의 개념은 어떻게 보면 이방향 슬라브의 개념입니다. 그렇죠? 일방향 슬라브에서 주열대, 중간대라고 또, 그렇죠? 부르기도 그냥 하는데, 그렇죠? 엄밀히 얘기하면 일방향 슬라브에서는 주열대, 중간대라고 구분하는 게 좀, 그렇죠? 예,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변 방향에서는 0.25 LX, 그렇죠? 이를 보고, 그 다음에 이 장변 방향에서는, 그렇죠? 4분의 1 그 LY로 구분되어 있기도 하고, 또는 어떻게 한다고? 똑같은 개념, 그렇죠? 똑같은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여기 마찬가지고 1번, 2번, 3번 철근은 주근이고, 주철근 주근이고, 6번, 7번, 8번은 어떻게 했죠? 배력근이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철근은 바깥쪽으로, 그렇죠? 그 중간대에서 보면, 그렇죠? 바깥쪽으로 나가 있는 철근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배력근은 그 안쪽으로, 주근 안쪽, 그렇죠? 슬라브의 중앙부 쪽으로 배근을 해야지 효율적이라는 거, 그렇죠? 효율적이라는 거를 한번 챙겨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보가 있는 이 방향 슬라브는 어쨌든 간에 패널을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보의 안측면 있죠? 그죠? 안측면 이렇게 패널이고, 슬라브 부분만을 갖고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뒤에서는 배우겠지만 그 플랫 플레이트 슬라브라든지 또는 플랫 슬라브 같은 무량판 구조에서는 또 주열대와 중간대를 보는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조금 틀리고, 거기에서는 기둥의 중심부, 기둥과 기둥의 중심부를 기준으로 주열대와 중간대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데, 보가 있는, 그쵸? 이 방향 슬라브에게서는 패널, 그쵸? 보를 뺀, 보의 안쪽 면을 갖고 있는 패널을 기준으로 주열대와 중간대를 나눠서 주열대와 중간대를 보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는 것도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번, 2번, 3번은 중간대에 해당되는 철근 배근이고요. 4번, 5번은 주열대에 해당되는, 그쵸? 배근이죠. 단변 방향의 배근만 보면. 그러면 어느 부분이 구조 설계상 배근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네, 중간대, 그렇죠? 1, 2, 3번의 배근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열대의 배근이 어떻게 합니까? 조금 나오죠. 그렇죠? 조금 나오는데, 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기 보면 장방향 슬라브의 그 모멘트 계수법에 준하면
이 1, 2, 3번에 따른 그 배근량이 나오잖아요. 부모멘트에 대해서는 1, 2번 철근이 그죠? 커버하고 그 다음에 정모멘트 중앙부의 정모멘트는 2번 철근과 3번 철근이 커버를 하는데 요 철근량의 여기 주열대는 3분의 2 그쵸? 정도로 휨 모멘트를 어떻게 한다? 작게 보고 설계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장방향 슬라브 모멘트 계수법에서는요. 그래서 구조하시는 부분, 실무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1, 2, 3번 철근보다는 4번, 5번 철근이 어떻게 한다? 배근량이 적게 배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장변 방향에 6번, 7번, 8번 그러니까 중간대에 그렇죠? 중간대에 있는 철근량도 마찬가지로 주열대에 있는 철근량보다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것도 왜 그렇습니까? 중간대를 기준으로 휨 모멘트 다이어그램에 따라서 배근을 하고 그쵸? 이 주열대는 그거에 그쵸? 3분의 1 정도로 휨 모멘트를 낮춰서 설계할 수 있도록 그쵸? 여기 슬라브 설계법 중에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근량이 적게 들어간다. 그리고요 어떻게 보면 쉬운 컨셉으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여기 보면 단변 방향 한번 보시면요. 여기는 단변 방향의 철근량 단위 1m당 슬라브 같은 경우는 뭐 단위 1m당 슬라브가 이렇게 폭이 이렇게 넓은 폭에 슬라브 두께만큼 작은 보가 이렇게 걸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보가 지지점이 그렇죠? 양쪽 보에 지지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힘을 많이 받는 거죠. 그렇죠? 견디는 힘을 많이 받는데 요 주열대 그렇죠? 주열대를 볼까요? 주열대가 지금 여기서는 어디 있죠? 주열대가 여기서부터 그렇죠? 여기까지잖아요. 주열대과는 어땠습니까? 지지점이 왼쪽에 있는 보와 오른쪽에 있는 보도 지지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했죠? 이쪽에 그 위쪽에 있는 보도 지지를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그렇죠? 실질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면에서 보가 지지하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훨씬 더 안정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쉽게 설명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죠?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설계 기준상 줄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보가 있는 이 방향 슬라브에서는 중간대 쪽에서 그렇죠? 중간대 쪽에서는 배근량이 많이 나오고 그렇죠? 주열대 쪽에서는 적게 그렇죠? 설계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뭐 얘기는 일방향 슬라브랑 좀 비슷하고요. 그렇죠? 그래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또 좀 더 살펴보면 기준에 이방향 슬라브의 배근 상세에 대해서 KDS에서 또 이렇게 정해준 게 있습니다. 읽어보면 이방향 슬라브 시스템의 각 방향의 철근 단면적은 위험 단면의 휨 모멘트에 의해서 결정하며 그렇죠? 위험 단면이라 보면 뭐 단부에서는 지지되는 보의 그 페이스면 그렇죠? 그 다음에 중앙부의 정모멘트가 또 최대 모멘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걸 위험 단면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렇죠? KDS 142050에서 요거는 최소 철근량 이상해야 한다. 요건 뭐냐면 아까 그 수축 온도 철근량 있죠? 최소한 넣어야 철근량. 그 이상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아까 수축 온도 철근량 최소한으로 들어가는 보통 0.2%라고 했죠. 요 철근량은 슬라브의 어떤 단면에서도 그 이상은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새로 나온 거는 위험 단면. 그렇죠? 위험 단면의 철근 간격은 여기는 또 나오죠. 위험 단면이라는 건 아까 그렇죠? 그 정모멘트 같은 경우 중앙부 뭐 그 단부 쪽에서는 부모멘트 그렇죠? 부모멘트 걸리는 쪽에 거기에 있는 슬라브 두께의 2배 이하로 배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00mm 이하로 해야 됩니다. 그죠? 300mm. 아까 그 온도 철근량은 어떻게 했죠? 슬라브 두께 5배 이하, 그 다음에 450mm. 근데, 이거는 이제 메인 철근량, 그죠? 주 철근량은 슬라브 두께의 2배 이하, 그 다음에 30cm.
10mm 이하로 해야 된다는 거. 뭐 다만 와플과 리브 구조에서는 예외로 함. 그쵸?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슬라브 철근의 정착에 대해서 또 기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연속 단부에 그래요. 불연속 단부에 직각 방향인 정 모멘트에 대한 철근은 슬라브의 끝까지 연장하여 그렇죠? 연장하여 직선 또는 갈고리로 150mm 이상 테두리보, 기둥 또는 벽체에 묻혀야 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배근도 보면 여기 철근이 다 그 정모멘트 철근들이 다 어디까지 쭉 스트레이트 와서 어디 갔죠? 보의 지지점까지 다 와 있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와서 그렇죠? 정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정착이 돼야 하는 거고. 그리고 150 이상 그러니까 150mm 이상 그렇죠? 여기서 여기 경계부에서 150mm 이상 이렇게 정착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내용이 있냐면 기준에 슬라브 철근의 정착에 대한 내용 중에서 불연속 단부의 직각 방향인 부모멘트에 대한 철근은 그렇죠? 상부 철근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요 규정에 의해서 구부림, 갈고리 또는 다른 방법으로 받침부 면에서 테두리보, 기둥 또는 벽체 속에 정착되어야 된다. 그렇죠? 이거는 무슨 내용이죠? 또 앞에서 보면 여기 보면 이 슬라브 같은 경우는 결국 어떻게 되죠? 여기 보면 여기 보에 정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단부 쪽에 철근들은 그죠? 인장 철근 정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부모멘트에 그죠? 저항하기 위해서 상부근이 인장 철근이니까 그죠? 그 정착되는 보나 기둥이나 벽체에 그죠? 그 인장 철근 정착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연속단이죠. 그죠? 연속단이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서 보면 밴드 모멘트 다이그램이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부모멘트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그렇죠? 정모멘트가 발생하고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 때문에 요 상부에서는 그렇죠? 내단부의 연속 부에서는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그렇죠? 이렇게 연속을 시키는 거죠. 반대편의 슬라브 쪽으로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또 불연속 단부에서 슬라브가 테두리보나 벽체에 지대지 않는 경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캔틸레버 슬라브 같은 경우가 해당되겠죠. 또는 슬라브가 받침부를 지나 캔틸레버로 되는 경우에는 그죠?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벽체를 슬라브 내부에 정착할 수 있다. 왜냐면 캔틸레버 슬라브 같은 경우는 정착할 데가 없잖아요, 사실. 그쵸?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게 보가 이렇게 있고요. 보가 그쵸? 그러면 캔틸레버 슬라브는 아시겠지만 상부 철근이 주 인장 철근이죠, 그쵸? 그래서 이걸 쭉 가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위험 단면이니까 이 뒤로 어쨌든 연장해서 인장 철근 이쪽으로는 정착장을 그쵸? 인장 철근 정착을 하면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죠? 없잖아요. 그럴 때 여기서 일단은 어떻게 한다? 슬라브 내부에서 이렇게 갈고리를 해서 그쵸? 이렇게 정착을 할 수 있다고 그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서도 어쨌든 그 슬라브 철근 배근 상세에 대한 기준들이 있고요. 기준들이 있고 그 이번에는 보가 없는 이방향 슬라브 그쵸? 의 배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보가 없는 그 무량판 그죠? 무량판 슬라브라고 하죠. 보가 없는 무량판 이걸 다 이방향 슬라브죠. 이방향 슬라브라고 하는데 이방향 슬라브는 아시겠지만 플랫 슬라브와 플랫 플레이트 슬라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플랫 플레이트 슬라브는 기둥이 있고요. 기둥 위에 그냥 슬라브가 딱 있고 끝났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플랫 플레이트 슬라브고요. 그 다음에 이에 비해서 플랫 슬라브는 그렇죠? 여기 기둥 중에 펀칭 뚫림 전단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기 보면 이 기둥이죠. 기둥의 위에 주두
주두를 이렇게 좀 넓게 기둥을 좀 테이퍼지게 해서 넓게 만든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면 캐피탈이라고 부릅니다. 캐피탈을 설치하고 그 캐피탈 상부에 지판이라는 영어로 드롭 판넬이라고 그러죠. 드롭 판넬을 설치해서 그 다음에 그 위에 슬라브를 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두 가지 형태가 보가 없는 이방향 슬라브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보가 없는 이방향 슬라브 배근법을 한번 전형적인 걸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먼저 이제 플랫 슬라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판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드롭 판넬. 근데 여기 이제 기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판의 길이를 보면 여기 보면 요게 이제 기둥이라고 보시면요. 기둥에 여기 보면 경우에 따라 이게 뭐라고 그러죠? 아까 캐피탈이라는 주두를 설치하기도 한다 그랬죠. 이렇게 설치하고 어쨌든 여기는 이제 주두가 없는 지판만이 있는 플랫, 그쵸? 플랫 슬라브에 대한 건데, 요걸 보시면 여기 지판의 길이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길이는 받침부 중심선에서, 제가 중심선이라고 하면 요 기둥이라고 했죠? 기둥이니까 기둥의 중심선이 보면 여기가 되겠죠. 그쵸? 여기서부터 각 방향 받침부 중심간 경간의 6분의 1 이상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보면 요 기둥이 있고 상대편 기둥 간격이 있겠죠. 요거를 L1이라고 한다면 요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인 L1에 6분의 1 이상 지판이 그쵸? 설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오른쪽으로 기둥의 중심간 간격이 L2라고 그러면 L2 6분의 L2 이상 어떻게 된다? 지판의 길이가 확보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드롭 판넬 지판의 두께에 대한 기준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슬라브 하부 돌출 길이 요겁니다. 요거 슬라브가 있고요. 이거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돌출 길이가 있죠. 여기 그쵸? 요거에 대한 길이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뭐라고 써있냐면 기준에서는 돌출부를 제외한 슬라브 두께의 4분의 1 그러니까 요게 슬라브 두께가 그쵸? H2 그쵸? 라고 하면 4분의 H2 이상 요 거리가 확보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또 여기 보면 이 지판에 해당되는 거와 슬라브와 지판은 어떻게 한다? 동시에 타설해야 됩니다. 뭐 어떤 분들은 여기를 경계로 지판 여기 하부 여기까지만 먼저 타설을 하고 그렇죠? 여기를 먼저 타설하고 그 다음에 슬라브 부분을 나중에 타설하려고들 많이들 원하시죠. 어떻게 보면 시공의 뭐 편의성이나 근데 그거는 이럴 경우에는 요 이음부 그렇죠? 이어지는 부에서 그렇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 지판은 하나예요. 그렇죠? 지판은 요거는 한 몸이라는 얘기죠. 요 지판은 요 슬라브 두께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일체식 구조여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한다? 같이 동시에 타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기둥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둥 하부까지 기둥 먼저 타설하고 그렇죠? 분리 타설을 하려면 그 다음에 요거는 같이 타설해야 된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여기 보면 이거를 이제 컨스트럭션 조인트, 시공줄눈이라고 하죠. 그죠? 시공줄. 그래서 요거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또 기준이 있냐면 여기 보시면 또 보면 요 기둥이잖아요. 기둥에 철근은 2개 이상은 적어도 지나가야 되고요. 각 방향으로 적어도 두 개의 주열대 하부근이 기둥이를 지나야 하며, 그렇죠? 그리고 외부 받침부에 정착돼야 한다. 요게 또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적어도 그쵸? 2개의 주열대 하부근이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쵸? 어떻게 보면 안정감이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철근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뭐 쑥 빠질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여기서 좀 그쵸? 2개 이상의 하부근이 그쵸? 이렇게 철근 위를 지나가야 한다는 거. 이거는 또 여기 플랫 슬라브뿐만 아니라 그죠? 플랫 플레이트 그죠? 지판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 한번 챙겨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주열대 중간대의 구분이 아까 보가 있는 경우하고 보가 없는 무리한판 구조에서 좀 다르다고 얘기했죠.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플랫 슬라브
플랫 플레이트 슬라브의 주열대와 중간대 구분. 보시면 여기 보면 기둥이 보이시죠? 여기 기둥, 네, 그쵸? 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기둥이 있는데 기둥과 기둥의 중심을 기준으로, 그쵸? 중심을 기준으로 여기 보면 무량판 구조죠. 무량판 구조에서는 기준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 L2보다 L1이 클 때, 그러니까 L2가 작을 때,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여기가 L1이고요. 여기가 L2라고 보면, 그쵸? L2가 작죠. 그쵸? 여기가 같은 경우는 그럼 L2 작은 기둥 간 중심 간 거리의 4분의 1을 우리는 뭐란다? 주열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건 외곽에 있는 기둥에 있고 요건 내부에 있는 기둥이잖아요. 그러면 내부 주열대가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요 구간을 우리는 무량판 구조의 주열대라고 표현하고요. 이쪽 부분은 외곽에 있는 여기 4분의 요 그쵸? 그래서 여기를 노란색 표현한 거를 외부의 주열대. 당연히 안쪽은 중간대.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이 경우는 거꾸로 L2가 클 경우, L1이 작을 경우입니다. L1이 작을 경우는 여기 L1이 작는 거죠. L2보다. 그럼 이것도 기둥 간격이 짧은, 그 짧은 쪽에 4분의 1. 그래서 여기는 짧은 쪽, L1의 4분의 1. 그쵸? L1의 4분의 1을 어떻게 한다? 주열대라고 보는 겁니다. 주열대라고 보고, 나머지를 중간대 개념. 그쵸? 아까 보가 있는 이 방향 슬라브의 주열대, 중간대의 개념은 그 볼을 포함하지 않는 그 뭐죠? 그 팻날, 그죠? 슬라브 그 팻날 그 판만 갖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근데 이거는 지금 뒤에서 보실 거는 기둥의 중심을 기준으로 주열대와 중간대가 나눠진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이런 무량판 구조에서 주열대와 중간대 중에서 배근이 어디가 많이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그죠? 어디가 많이 들어가죠? 주열대. 그죠? 주열대가 배근이 많이 됩니다. 중간대에 비해서. 그죠? 배근이 많이 들어가고 중간대는 좀 덜 들어가고 여기는 많이 들어가고. 그죠? 왜 그렇죠? 아무래도 그 기둥을 중심으로 힘의 흐름은 슬라브에서 그죠? 받침부 역할을 하는 뭐 볼에 전달되기도 하고 볼을 통해서 뭐 기둥으로 전달되고 이렇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 기둥에서 뭐 밑에 있는 기둥으로 기초로 땅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이 무량판 구조에서는 보가 없기 때문에 슬라브에서 바로 어디로 지나가죠? 예, 그 기둥으로 힘이 전달이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짧은 경로, 그죠? 힘이 기둥으로 전달되는데 짧은 경로로 전달하는 그죠? 힘의 그 원칙, 경향이 있죠. 짧은 쪽으로 흘러가려고 합니다. 힘은. 그러다 보니까 이 주열대 쪽에서, 그렇죠? 주열대 쪽에서 어떻게 보면 기둥과 기둥 사이에서 지나가는 이 주열대 쪽에서 아무래도 힘을 기둥에 바로 전달되려고 하기 때문에 힘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강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죠? 강성이 크기 때문에 이쪽에서 힘이 몰리는 거죠. 힘이 몰려서 이게 기둥과 기둥의 이런 주열대 부분에서 주열대 보가 없더라도 주열대 부분에서 힘이 이제 많이 분담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배근량이 그쵸? 많아지는 겁니다. 역학적으로 보면 중간대에 비해서요. 그래서 주열대 중간대의 구분을 한번 챙겨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플랫 플레이트 슬라브 배근의 그 전형적인 거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구조하시는 분들은 잘 아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한번 요런 게 있다는 거 나머지 뭐 시공하시는 분들이나 그렇죠? 설계하시는 건축 설계하시는 분들은 한번 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좀 보시면 조금 플랫 플레이트 슬라브 배근도는 아까 그 보가 있는 장방형 슬라브, 토이 슬라브가 좀 다르죠, 그렇죠? 좀 달라요. 저기 그래서 보면 여기 외단부에 있는 지지점으로부터 그쵸? 나가는 상부, 여기 인장철근이죠. 상부근이 인장철근은 이렇게 보면 일부는 어떻게 합니까? 예,
0.3L 까지 이렇게 가서 끊겨야 되고요. 그쵸? 또 일부는 0.2L N까지 가서 끊어야 된답니다. 그쵸? 여기 나가는 게 좀 틀리죠? 여기 인장 철근이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 부모멘트 철근, 여기 정모멘트 철근이죠. 그쵸? 여기 좀 주열대 얘기하는 거예요. 수열대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힘을 많이 받는 거. 많이 받는 판명은 또 여기서는 그 외단부까지는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들어가서, 그죠? 갈고리가 있는 걸로 해서 다 이렇게 완벽하게 정착이 되죠? 그러다가 쭉 가다가 일부는 그 내부 지점을, 그죠? 통과해서 이음에서 가는데 이 입금도 그 이음이 되는 거죠. 이음인데 0.0 LD 이게 뭐죠? A급 인장이음이라고 배웠죠. A급 인장이음이 돼서 연속돼서 쭉 스트레이트로 지나가고 일부는 그래서 끊기죠. 끊기는데 어디서 끊기죠? 요 스판 순스판에 얼마죠? 0.125L 여기만 8분의 L 정도 되죠. 8분의 L 8분의 1이죠. 그래서 일부 끊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단부의 그 상부 철근도 또 주 인장 철근이죠. 그렇죠? 요것도 뭐 보호에 여기 보시면 요 철근도 어느 철근은 이만큼 나가고, 그렇죠? 또 어느 철근은 또 이만큼 나가죠. 그렇죠? 뭐 이런 게 있어요. 보면 여기서 보면 주열대는 요 길이는 0.3ln 또는 오른쪽 스판 인접 스판의 0.3ln 중 큰 값. 그렇죠? 그리고 요 조금 나가는 거는 그 0.2ln 또는 인접 스판의 0.2ln1 중에서 큰 값. 그죠? 요거를 ln 인접 스판에. 그래서 또 인접 스판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대는 좀 철근이 덜 들어가요. 좀 넓은 간격으로 들어가죠. 이거는 또 다르죠. 여기하고 여기는 상부 철근이 주 인장 철근이, 그렇죠? 이렇게 보면 0.2ln, 그쵸? 그리고 여기도 다르죠. 여기는 아까 0.3ln이었었는데 중간대에서는 또 달라지잖아요. 0.22ln 그 오른쪽 인접하는 스판에 또 0.22배 중에서 큰 값. 그쵸? 여기 좀 달라지죠. 여기, 그쵸? 나가는 길이들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챙겨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부 철근은 정모멘트의 철근은 외단부에서는 쭉까지 가야 되는데, 그쵸? 여기 갈고리까지 될 필요는 없어요. 갈고리, 그쵸? 저기 150mm 이상만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 철근이 정면 철근이 쭉 가다가 또 어디서 끊기죠. 여기서 끊기는 철근이 있고 더 나가는 철근이 있어요. 그쵸? 요것도 그쵸? 0. 어디서 끊겨요? 아까 0.125L이었는데 주열대에서는 중간대는 0.15L1. 그쵸? 이게 좀 틀리죠? 그리고 요 랩도 좀 요거보다는 덜 이음이 되죠. 그쵸? 뭐 요런 식의. 그래서 주열대는 좀 튼튼하게, 중간대는 조금, 그쵸? 덜 튼튼하게라고 얘기하면 뭐하고 좀, 그쵸? 여유있게, 그쵸? 요런 식의 이제 배근을 한다는 거. 그래서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번에는 이제 지판이 있는 경우, 여기 지판이 좀 보이죠? 지판이 있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냐? 중간대는 어차피 뭐 똑같으니까 플랫플레이트 슬라브하고, 그쵸? 지판이 없는 경우니까 지판이 있는 경우만 한번 예를 들은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상부, 그쵸? 외단부에 있는 상부 철근, 인장철근은 일부는 0.2ln만큼, 요 ln 요거예요. 그쵸? 순스판 여기까지 나가서 끊어야 되고, 나머지는 0.33ln만큼 나가서 끊어야 된다는 거. 그쵸? 그 다음에 요것도 내단부죠. 내단부의 지판 근처에 요것도 왼쪽에 있는 스판에 0.33L1 또는 오른쪽에 있는 스판에 0.33L1 중 큰 값으로, 그렇죠? 요렇게 이만큼 나가야 된다는 거. 요거는 안쪽 거는 0.2Ln 그리고 오른쪽 스판에 0.1N 중 큰 값으로, 그렇죠? 그리고 뭐 여기도 이음을, 그렇죠? 이건 뭐죠? 인장철근의 A급 이음이죠? 그만큼 이음을 해야 되고, 그렇죠? 여기 나간 길이도 아까 8분의 L이라고 그랬나요? 예. 요 8분의 1분의 L한 만큼 나가서 그 지판에 일단 어떻게 보면 여기는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지켜줘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 구조 기준에도 있습니다. 지금 그 그림상으로는 표현했지만 보가 없는 무량판 구조의 이방향 슬라브 배근에서 보면 보가 없는 슬라브의 철근 정착 길이에 대해서 항목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주열대 그죠? 여기 지판이 없는 경우 이건 뭐죠? 플랫 플레이트 슬라브. 지판이 있는 경우 뭐죠? 플랫 슬라브. 그죠? 이런 경우에 대해서 주열대 구간에서는 그 상단 철근은 50%는 어디까지 나간다? 그 인장 철근 정착은 다 해야 되고, 그죠? 0.3 LN. 그리고 나머지 50%는 0.25LN에 나가야 된다. 그죠? 그 다음 여기도 내단부죠. 내단부의 50%는, 그죠? 0.3 LN, 0.33 LN.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야 되고, 그죠? 여기는, 나머지 50%는 0.2 LN, 0.2 LN 만큼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지판, 요거, 제가 헷갈릴까? 여기 구간으로, 여기 지판이 있는 경우입니다. 지판이 있는 경우에는 0.33 LN이고, 지판이 없는 경우는 0. 그죠? 3 LN이에요. 예, 좀 헷갈리면 안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죠? 지판이 있는 경우에는 어쨌든 0.33 LN 그죠? 요 같죠? 그다음 여기 0.2 LN 여기가 좀 다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주열대 하단 하부 철근은 그렇죠? 하부 철근은 이렇게 100% 다 이렇게 쭉 스트레이트로 가야 되는 거죠. 스트레이트 가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쭉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쭉 연속이 되는데 그죠? 일부분은 이렇게 갈고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요 구간에서는 A급 이음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각 방향으로 적어도 2개의 주열대 하부근이나 철근이 기둥 위를 지나야 하며 외부 받침부에 정착해야 된다. 그렇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롭파린이 있는 경우 플랫슬라브나 드롭파린이 없는 플랫플레이트 슬라브나 마찬가지라고 아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중간대, 그렇죠? 중간대도 기준이 있어요. 보가 없는 슬라브의 철근 정착 길이 이거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간대는 그죠? 상단과 하단. 상단에는 100%다, 그죠? 요렇게 그죠? 지판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나눠서 그죠? 다 이렇게 정착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하단 경우에는 50%, 나머지 50%는 이렇게 돼야 된다. 그죠? 여기 보면 중간대에서 하부 철근의 50%는 가다가 최대 0.15 LN에서 끝나는 거죠. 그죠? 그죠? 나머지는 쭉 가서 여기 150mm 그죠? 이어져야 되는 거고. 그죠? 아까 앞에서도 똑같이 같은 개념이죠. 이렇게 기준에도 있다는 거 한번 챙겨 보시고요. 이번에는 무량판 구조 시스템에서 플랫플레이트 슬라브의 전단 보강 방법. 그죠? 이 전단 보강 방법. 플랫플레이트 슬라브는 계속 얘기하지만 이면 전단, 뚫림 전단에 의해서 취약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슬라브 두께가 그죠? 또 보가 있는 장변 슬라브에 비해서 슬라브 두께가 보통 두껍죠. 그죠? 플랫플레이트 슬라브는 보통 기둥 스판에 따라 틀리겠지만 250, 300 이런 것들 많이 쓰죠. 보통 한 7, 8m 그쵸? 이렇게 기둥 간격이 있을 때. 그리고 이 방향 슬라브는 보가 없는 무량판 구조는 정방향이야. 기둥의 간격이 단변과 장변 기둥 그 중심 간격이 정방향에 가까운 시스템에 이제 유리하죠.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쵸?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어쨌든 여기 노란색이 기둥이라 그러면 기둥 주위에 뚫림 전단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뚫림 전단이 의해서 이렇게 구멍이 뽁 이렇게 뚫리죠. 그렇죠? 바늘로 종이를 이렇게 꼭 볼펜으로 이렇게 툭 뚫리듯이. 그래서 여기 보면 위험 단면이 어떻게 되죠? 구조로 보면 슬라브 두께가 D라 그러면 그렇죠? D에 2분의 D인가요? 그렇죠? 2분의 D. 여기도 2분의 D의 주변 길이 요로 해서 뚫린다고 보고 검토를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뚫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그렇다고 슬라브 두께를 계속 키울 수는 없으니까
그쵸? 전단 보강을 합니다. 그쵸? 보통 일반적으로 슬라브는 보아와 다르게 일반적으로 보면 전단 보강근, 스트럽이라는 게 없죠. 그쵸? 슬라브는 보하고 다른 점은, 크게 다른 점은 보면 전 스트럽, 전단 보강근이 이제 없다는 겁니다. 그쵸? 없는데 경우에 따라 이런 플랫플레이트 슬라브는 전단 보강근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주열대 부분이죠. 주열대 부분에 어쨌든 철근들, 그쵸? 철근들은 이렇게 주철근 또는 배력근들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 그쵸? 예, 전단 보강근을 넣습니다. 그래서 전단 보강근을 또 설치하기 위해서는 스트럽이죠. 스트럽, 전단 보강근을 설치하는 고정용 보조 철근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보정용 철근들을 넣고요. 그쵸?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스트럽을 감는 거죠. 그래서 전단 보강근, 이제 고정근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전단 보강근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전단 보강을 설치하게 되면 뚫림 면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넓어지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뭐 대충 그리면 그렇죠?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이고 네 아이고 잘못 그렸네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뚫리는 주변 길이가 커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안쪽으로 뻥 뚫리는 것보다는 바깥쪽으로 뻥 뚫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뚫림 주변 길이가 길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전단에 견디는 그렇죠? 저항력이 커진다는 얘기죠. 컨셉이.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 배근도도 이제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단 보강근은 어쨌든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플랫플레이트 슬라브는 전단 보강을 경우에 따라 그렇죠? 한다. 그러니까 이런 철근으로 배근하는 전단 보강근도 있지만 무슨 스터드 레일이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H형광을 이렇게 겹질러서 놓는 뭐라 그러죠? 이거 전단 주두라고 하나요? 네, 전단 주두로 인한 보강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다음은 슬라브의 계구부 배근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브는 경우에 따라서 계구부가 설치가 되죠. 설치가 되는데 먼저 보가 있는 장방형 슬라브의 계구부들 일반적인 거 살펴보면 그쵸? 읽어볼게요. 계구부에 의해 절단되는 철근과 같은 단면적의 철근을 계구부 양면에 보강하여 함. 여기 구멍이 뻥 뚫렸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철근이 가다가 끊겼죠. 끊긴 절단된 철근과 같은 단면적의 철근을 어떻게 한다? 양면에 더 몰아주는 거죠. 이렇게 몰아서 그렇죠? 이 두 개 철근 끊겼으니까 이거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서 더 보강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절단된 철근만큼 여기 그렇죠? 이렇게 보강을 더 추가적으로 보강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 읽어보면 슬라브 계구부 크기는 300mm 30cm죠. 30cm 또는 슬라브 두께의 2배 이하이고 그리고 주구는 계구 부위에서 절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특별히 보강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않을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런 거. 그 다음에 LD 이게 뭐죠? 인장철근의 정착길이죠. 그래서 인장철근의 정착길이 또는 600mm 이상 어떻게 한다? 정착을 해야 된다. 여기 보시면 요 계구부부터 그렇죠? 여기 나가 있는 길이가 그렇죠? 인장철근 정착길이 또는 600mm 이상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이거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쭉 펴내고 그 다음에 대각선 부대도 이렇게 경우에 따라 넣죠. 이렇게 경우에 따라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LD 또는 600mm 이상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강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구조 도면상에 계구부 표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계구부의 설치 또는 구조 도면상의 계구부 크기와 상이한 계구부 설치 시에는 책임 구조 기술자와 협력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계급부 보강근을요. 그래서 계급부 보강근에 대한 구조 기준을 잠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무량판 슬라브 보가 없는 이방향 슬라브의 계급부, 이것도 기존에 나와 있어요. 기존에 나와 있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해석에 의하여 설계 강도가 소요 강도 이상이고, 그쵸? 그 다음에 처짐 제한을 포함하여 모든 사용성을 만족하는 경우 어떤 크기의 계급부도 슬라브 시스템 내에 둘 수 있다. 그쵸? 보통 무량판, 보가 없는 무량판 슬라브 시스템에서는 계급부를 많이 내면 안 좋아요. 그쵸? 보가 있는 경우에 비해서 불리합니다. 되게 불리한데, 불리하지만, 그쵸? 구조 설계자가, 그쵸? 책임 구조 기술자가 검토를 해서 안전성과 사용성에 만족을 한다면, 그쵸? 어느 장소에도 계급부 시스템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쵸? 불리하지만, 그렇죠? 이 내용을 한번 챙겨보셔야 되고요. 그런데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불리하다고 했죠. 그쵸? 근데 이제 검토를 하지 않는 경우, 그쵸? 보면, 구조기술사, 상기 기준에 의한 해석을 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다면, 보가 없는 슬라브 시스템은 다음에 따라 계급부를 둘 수 있다. 그쵸? 다음에 따라 계급부를 둘 수 있는데, 여기 보면, 1번, 2번, 3번이 있어요. 그쵸? 여기 기둥과 기둥이 있고요. 그럼 여기는, 주열대에 해당되는 거겠죠? 여기 보면, 여기 주열대, 주열대, 그리고 중간대가 겹치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 상세 해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1번은 뭐죠? 1번은 여기 중간대와 중간대가 양면으로 겹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양방향의 중간대가 겹치는 부분은, 그렇죠? 1번. 계급부가 없을 때의 최소 철근량을 유지한다면, 어떠한 크기의 계급부도 둘 수 있다. 그러면 1번은 어떻게 봐요? 중간대와 중간대가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그쵸? 괜찮은 부분인 거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열대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주열대가 중요한데, 중간대와 중간대가 겹치는 부분은 그나마, 그쵸? 어느 크기의 계급부도 둘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2번은 어떻게 했죠? 주열대와 주열대가 겹치는 부분인데, 거기다가 단부 쪽이네. 그쵸? 단부 쪽이에요. 그럼 보세요. 양방향의 주열대가 겹치는 부분은, 그쵸? 양방향의 주열대가 겹치죠. 부분은 어느 쪽의 경관에서나 주열대 폭의 얼마죠? 8분의 1 이상이 계급부에 의해서 절단되지 않아야 된다. 그쵸? 좀 되게 불리한 쪽이죠.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중요한 쪽이죠. 절단되지 않아야 돼. 계급부에 의해서 절단된 철근량은 계급부 주위에 추가 배치되어야 된다. 그건 앞에서도 좀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쵸? 8분의 1 이상, 그쵸? 절단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제일 중요하다고 보면 되죠. 그럼 3번은 뭐 1번과 2번보다 한 중간쯤에 해당되는 거죠. 그쵸? 보통 정도. 주열대와 중간대가 겹치는 부분은 어느 설계대에 대해서도 계급부에 의하여 절단되는 철근이, 그쵸? 4분의 1 이하여야 한다. 그쵸?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계급부에 의해 절단된 철근량은 계급부 주위에 추가 배치되어야 한다. 그쵸?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런 또 특별하게 더 상세하게 보면 전단에 대한 규정도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계급부 크기가 슬래브 판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 계급부에 의해 절단되는 철근과 같은 단면적의 철근을 계부 양단에 보강해야 한다. 이건 아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계급부가 슬라브판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경우, 그렇죠? 이거는 각 모서리에서 캔틸레버 슬라브로 가정하여 설계할 수 있으며, 그렇죠? 그 다음에 인접 슬라브를 설계할 때는 계급부의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계급부가 크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위치한 경우 3변 연속이고
일변 자유인 슬라브로 취급할 수 있으며 인접 슬라브를 설계할 때는 계급부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구조 설계자들이 좀 유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리하게끔, 그쵸? 아까 어떻게 보면 전 캔틸레버로 보고 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그래서 유한요소 해석이라고 좀 해석적으로 좀 정밀 해석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슬라브 같은 경우는 실무적으로 보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슬라브 단차 배근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브도 이제 단차가 있죠. 그죠? 건축 계획적으로 보면. 그러면 첫 번째, 여기는 단차가 좀 덜 나는 경우에요. 여기 단차가, 여기 단차가 있죠. 여기 높은 면과 아래면. 그죠? 슬라브 단차가 75mm 이하거나 슬라브 두께 T의 4분의 1, 그쵸? 이하인 경우에는, 슬라브를, 그쵸? 그 굽힘을 절곡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슬라브를 이렇게 절곡해서, 그죠? 경사지게 해서 이렇게 배근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차가 별로 나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완만하게 해야 된다고 했죠. 완만하게. 여기는 슬라브 두께의 1.5배, 그렇죠? 여기 길이해서 완만하게 배근해야 되는데요. 근데 요거보다 단차가 좀 심하게 난다. 예를 들어서 슬라브의 단차 H가 두께보다는 적지만, 그쵸? 슬라브 두께보다는 작고 요거보다는 크지만 또 슬라브도 150mm보다 작을 경우에는, 그쵸?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럴 때는 단차가 좀 많기 때문에, 그 첫 번째 거보다 단차가 많기 때문에 단차가 좀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철근을 이어서, 그러니까 쭉 연속시켜서 배치하면 안 됩니다. 연속적으로. 그래서 보면 여기 상부에 있는 슬라브도 이렇게 쭉 오다가 구부리서 끝났죠. 그죠? 하부 철근은 이렇게 쭉 오다가, 그죠? 이렇게 갔죠. 정착됐죠. 여기를 기준으로 정착되고, 여기 철근은 오른쪽에 있는 슬라브, 낮은 쪽의 슬라브 상부 철근은 쭉 가다가, 그죠? 이쪽 정착이 되고, 그죠? 하부 철근은 이렇게 가다가 갈고리에서 이렇게 정착을 했죠. 그죠? 왜 이렇게 할까요? 단차가 심할 경우는, 예를 들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이 철근이 연수성을 유지하는 바람에 이 철근이 인장을 받거나 압축을 받을 때 복원력, 펴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펴지려고 하는 성질이. 그러다 보면 이 단차가 좀 심한 경우에는 이 연속을 할 경우에는 펴지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균열이 막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서, 그죠? 분리해서 설치를 해서 해야 된다는 게 있죠. 그리고 그림에서 조금 좀 살펴보면 요런 부분에는, 그쵸? 모서리 철근이라고, 그쵸? 13mm 철근이나 죽은 직경 이상의 철근들을 이렇게 넣어서 고정을 시키죠. 그쵸? 여기도 석을 시켜서 이렇게 연속이 되게끔, 그렇죠? 이렇게 거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 단차가 더 심하게 났어요. 보면 이거는 슬라브 두께, 그쵸? 슬라브 두께 이상의 단차, 그리고 슬라브 두께의 2배 이하로 단차가 날 경우에는,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슬라브가 만나지가 않죠. 슬라브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상부 철근은 이렇게 와서 인양 철근 정착을 하죠. 여기 보면 LDH 배웠죠. 여기를 기준으로, 그렇죠? 페이스맨을 기준으로 LDH 정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부 철근도 이렇게 와가지고 또 뭐, 그렇죠? 정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슬라브의 하부 철근도 이렇게 와가지고, 그쵸? 표준 갈고리 이렇게 정착해야 되고, 상부 철근도 이렇게 정착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정착부에 뭐는 일종의 보죠? 조그만 보. 네. 자, 잘못 끊으려는데요. 잠깐만요. 예, 일종의 보입니다. 이렇게 보로 해서 여기 보면 여기 철근을 넣죠. 모서리에 철근을 이렇게 넣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폐쇄형에 가까운 여기 폐쇄형 스트랩을 이렇게 넣죠. 그죠? 일종의 보.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보를 넣고
여기다 보에 정착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요것도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적은 양의 철근량보다는 실제로 큰 볼을 설치를 해서, 그쵸? 큰 볼을, 빔이죠, 빔을 설치를 해서 요쪽 슬라브와 요쪽 슬라브를 구획 분리시켜야 될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단차가 슬라브 두께의 2배 이상인 경우에는 구조 설계자와 협의를 할 것. 그렇죠? 그 다음에 슬라브 중앙부에서 단차가 있는 경우에는 슬라브 하부근도 90도 표준 후크를 사용하여 정착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도 있죠. 그래서 그 위치별로 사실은 다릅니다. 위치별로 달라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단차가 심할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빔을 작은 볼을 설치해서 슬라브를 구획해 주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이번에는 단차가 좀 많이 나서요. 보 상부에서 슬라브 단차가 있는 경우, 그렇죠? 여기 보면 보가 있죠. 보가 있고 여기에 보 상부에, 그렇죠? 이만큼 슬라브가 여기 위치하고 있죠.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벽체를 만들면 됩니다. 벽체를 만들었죠. 벽체를 만들어서 이게 보통 200mm 20cm 이상, 그 다음에 슬라브 두께 이상의, 그쵸? 벽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정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슬라브의 단부는 어쨌든 이 상부 철근이 인장 철근 정착만 한다면 이 점을 고정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고정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어느 정도 이제 요런 두께 인장 철근 정착을 하게끔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두께를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상부 철근이 이렇게 와서 요 페이스면부터 이렇게 인장 철근 정착만 할 수 있으면 여기를 고정으로 보고, 그쵸? 슬라브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요거는, 그래서 왼쪽 뼈는 큰 단차가 있는 경우, 그쵸? 큰 단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벽체를 이용해서, 그쵸? 벽체를 이렇게 보호 상부에 벽체를 태워서 벽체를 이용해 슬라브를 정착시키면 되고요. 그리고 또는 이제 경사가 조금 이렇게 단차가 좀 적은 경우에는, 그쵸? 단차가 좀 적은 경우에는 이렇게 경사 또는 그쵸? 여기 작은 단차 경사를 해가지고 철근을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작은 단차, 이런 디테일도 있고요.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 이제 경우의 수가 많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그때마다 이제 구조 설계자한테 문의하시고, 그쵸? 잡상세라고 하죠. 잡상세를 좀 그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경우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요.